안녕하세요. 2016-0851 신지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의 총이치 제작 과정 제가 부모님과 함께 이제 설명드리고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총이치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이치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위에 쪽이랑 아래쪽이 뭐 한쪽만 없는 게 아니라 이 위쪽 아래쪽이 다 없는 그러한 치아가 없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완전 틀니 총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제작 과정 제가 조금 긴 시간이겠지만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최대한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번 한 학기를 마무리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총이치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본을 뜨는 건데요. 이 본을 뜨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환자마다 치아나 구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이 본을 뜨는 게 가장 처음으로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뭐 아버지도 총이치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처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치아에다가 본을 뜨기 위해서 이제 인상젤 같은 거를 넣고 본을 떠서 이제 그거를 뽑아서 나오면은 그걸 이제 기공소로 보내주게 되고 그 기공소에서는 그 본을 뜬 거를 가지고 이 환자한테 맞는 그 베이스 그거를 만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 그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 주고 그 베이스로 이제 그 환자에 맞는 모형을 만들어서 그 환자에 맞는 또 모형을 만들었으니까 그 환자에게 맞는 또 그 이 총이치를 제작하기 위해서 또 모형을 한 번 더 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형을 한 번 더 떠줘서 이 환자에게 딱 맞는 그 본을 먼저 떠준 다음에 총이치를 만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환자의 그 맞는 개인 본을 떠서 이 기공소가 이제 다시 치과 쪽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그 치과에서는 이 본을 뜬 걸 가지고 환자의 이 악 구조를 이제 한번 찍어서 이제 기공소로 다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보내지게 된 그 악 구조나 그러한 본 뜬 거는 치과 기공소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치아를 만들기 전에 베이스를 이제 확실하게 뜨기 위해서 기공소에서는 왁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왁스로 그 모형을 뜬 거에 위쪽에 이제 왁스로 이 잇몸 같은 부위를 먼저 뜨게 돼요. 그래서 이 잇몸을 먼저 뜨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왁스를 이용해서 먼저 이 잇몸에 맞게 이쪽 가장 끝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쪽 변연이라고도 하는데 이 변연을 뜨기 위해서 이 왁스 모형을 가장 먼저 떠주게 되고 하악도 똑같이 이쪽 변연을 잘 체득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환자마다 구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왁스를 먼저 뜨게 돼요. 그래서 이 왁스 뜬 것을 기초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흔히 말하면 본 뜬 거.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이제 이 위에다가 치아를 바로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왁스로 뜬 거는 그냥 완전 한 겹만 딱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치아로 말하자면 이 잇몸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냥 뼈 위에 한 겹만 그냥 올려진 정도? 그래서 그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또 치아를 쌓아주기 위해서 또 왁스를 또 올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쪽 상악도 그렇고 하악도 그렇고 먼저 왁스로 떠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한 요 정도를 이제 왁스를 다시 올려가지고 이 인공 치아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왁스에다가 다시 왁스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 치아를 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치아는 아무래도 저작이나 발음이나 심미나 이런 것들이 다 요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인공 치아를 배열하는 거에도 이제 순서가 있고 또 배열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는 여기 중앙을 맞춰줘야 되고 또 이 평면을 맞춰줘야 돼. 왜냐면 이 평면이 맞지 않으면은 씹을 때 이제 제대로 씹어지지가 않고, 또 말을 하거나 그럴 때 또 이쪽 맞물리는 그 선이 안 맞으면은 또 발음도 셀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중앙이랑 이 맞물리는 선을 좀 주의해서 이 치아를 배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치아 뭐 배열 순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 앞쪽 전치라고 하는데, 전치 쪽 먼저 상악 전치하고 그 다음 밑에 무브 안 물리는 쪽 하악의 구치의 전치부 쪽,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구치부 쪽 상악 구치부, 그 다음에 하악의 구치부, 이 순서대로 배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치아가 맞물리는 거를 또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마운팅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는 그냥 이게 이렇게 맞물리는 거를 보기 위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쉽게 이걸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배열을 하거나 아니면 이 왁스를 다시 올린다거나 그런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석고로 이제 이 모형을 고정시켜주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또 거쳐서 고정을 시켜서 이거를 작업을 해줘야 저희들이 또 작업하기도 편하고, 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이렇게만 있고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거를 아까 말했던 중앙이랑 교합이 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유의해서 그걸 고정을 시켜서 작업을 해주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인공 치아를 이제 배열 순서 또 규칙에 맞게 배열을 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왁스로 이제 가장 먼저 이거를 배열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맞게 배열이 됐는지 이제 기공소에서는 치과에서 온 그 환자의 그 구강대로 이제 만들어서 보내주게 되지만, 그래도 환자 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왜냐면 이 환자가 아예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잇몸 상태에서 기공소로 보내준 거기 때문에 이게 이 환자한테 잘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한 70% 정도만 배열하고 그렇게 해줘서 이제 환자한테 보내주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치과에서 환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번 착용을 시켜서 이게 지금 씹고 뭐 말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불편하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기공소로 보내주게 돼서 이거 배열을 이제 다시 진행을 하거나, 뭐 이 씹는 거나 말할 때 뭐 불편하거나 이런 이 치아가 뭐 저작을 할 때 너무 높다거나 그렇게 한 경우에는 이쪽 치아를 심어주었던 왁스 높이를 좀 조정을 해서 그 환자에게 맞는 구강을 또 그렇게 만들어줘서 이제 왁스에서의 단계를 마무리를 짓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딱딱하잖아요. 왁스는 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말랑말랑한 성질이 있어서 이거를 치아 잇몸에 넣었을 때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뭐 음식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낄 수도 있고 달라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입안에 열이 또 너무 높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왁스가 녹아서 또 여기 살이나 볼이나 이런 데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레진으로 바꿔주게 돼요. 그래서 그 레진 과정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서 얘가 끼고
이제 음식을 저작하거나 씹거나 뭐 심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레진으로 만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 그 레진을 만들어 주는 과정은 이제 배열까지 완성한 다음에 이 모형을 이제 다시 저희들이 고정을 했듯이 그 고정한 것을 이제 확실하게 여기 쪽을 원래 모형을 이렇게 뜬 거에다가 이걸 원래 올려놔요. 그래서 그 올려놓은 거에다가 이 틈이 있게 되는데 그 틈을 이제 왁스로 막아주게 돼요. 왜냐면은 그 이 모형과 이 왁스가 나중에는 이 왁스가 녹고 이 모형이 있던 그 이 모양대로 레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레진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모형이랑 이 왁스가 뜨게 되면은 이쪽 안으로 과다하게 더 들어가서 이 만들어주게 되는 것보다 더 두껍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거를 환자가 착용을 했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두껍게 형성이 돼서 이쪽 위쪽이나 이쪽 끝쪽에 딱 넣었을 때 여기가 과다하게 두껍다 보니까 이쪽이 들리거나 아니면 눌려가지고 계속 고통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께를 또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모형에다가 이거를 고정을 이렇게 시켜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정을 한 다음에 메모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제 쉽게 말해서 왁스를 레진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메모리라는 거는 뭐 이 왁스로 되어 있는 이거를 이제 석고 있잖아요. 흔히 보는 석고. 그 석고를 저희들이 믹싱을 해가지고 그 준비되어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모형을 넣고 석고를 부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걸 고정을 시켜주고 또 이 왁스는 성질이 열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열에 의해서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형을 이렇게 석고로 고정시켜준 다음에 열로 녹여줘요 한번. 그렇게 해서 열로 녹여주고 그 열로 녹여준 왁스를 이제 깨끗하게 이제 뜨거운 물로 완전히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치아만 딱 석고에 고정되게 돼요. 그래서 이 왁스 부분이 완전히 날아가고 이 치아가 석고에 완전히 고정이 돼서 상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되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하악도 한 이렇게 해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 위쪽 이 씹는 쪽을 이제 석고가 고정이 돼가지고 이걸 잡아주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치아를 완전하게 그 석고가 잡아주지 않게 되면은 이제 이 레진이 이쪽 이 치아 사이사이에 또 끼게 돼요. 그러면 이 치아 사이사이에 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음식물이 이제 보통 이쪽에 이 치아 사이사이 쪽으로 많이 끼게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막혀 있게 되면은 이쪽으로 음식물이 쓸고 지나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기를 깎아 내리기 때문에 여기도 치아 사이사이를 이렇게 파줌으로써 이제 치아의 손상을 조금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석고로 잡고 또 왁스를 녹이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석고로 이제 잡고 하는 과정이 총 3단계가 있는데 3단계는 뭐 석고를 맨 처음에 한 이쪽까지만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쪽 씹는 쪽까지 올리고 세 번째에는 그 이 석고로 이제 덮게 되는 그 함 같은 게 있는데 그 함의 그 뚜껑까지 꼭 눌러가지고 이거를 딱 완전히 묻히게 그렇게 메모 과정을 3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석고 같은 경우에는 팽창이 또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팽창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압력기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으로 이거를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이제 썼던 그 함을 이제 압력기로 꽉 묶어가지고 이게 팽창이 일어나서 이게 딱 치아를 마지막으로 하고 다물었을 때 이게 뜨지 않게
좀 이 차이를 조금 줄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압력기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매몰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레진을 넣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레진을 넣는 과정은 이제 매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분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왁스가 완전히 없어지고, 제가 이 치아만 솟고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레진을 이제 레진 분말이랑 액이 있는데 레진을 섞어서 이걸 처음에는 조금 물 상태로 있다가, 그게 레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굳는 과정이 있는데 그 굳는 과정에서 약간 말랑말랑한 병상 상태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 병상이 뭐냐면 이제 눌러도 되게 손에 달라붙지 않고 충분히 만져도 말랑말랑한 상태. 아이클레이 같은 거 약간 그런 상태쯤이 되면은 이 주어 있었던 그 함에다가 레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골고루 펴서 함을 닫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압력을 가해서 이 모형대로 찍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모형대로 찍어내지 않으면 이 치아의 이쪽 끝쪽이나 아니면 이런 지금 이렇게 상악이나 하악처럼 이 모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압력기로 눌러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 압력기로 이제 이 압력기도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50 정도의 힘을 주고, 두 번째는 100 정도의 힘을 주고, 세 번째는 150 정도의 힘을 주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번 누르게 되는데, 이 누를 때마다 이 과잉된 레진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 썼던 함에. 그래서 그 함을 이제 계속해서 과잉된 레진이 달라붙어 있으면 나중에 이거를 깎아 내려줘야 되는데, 과잉된 부분을 그 깎아 내리는 것보다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빼주는 게 훨씬 쉽잖아요. 왜냐면 고체는 긁어야 빠지는 거고 액체는 조금만 뭐 손으로만 해도 쉽게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3단계까지 레진 주입의 그 단계가 끝나면은 이제 이 치아가 이 레진으로 바뀌게 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진을 넣어주고, 이 레진도 아까 말랑말랑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 레진을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이 레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한 40분 정도 넣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온성 과정이라고 하는데, 레진을 이제 녹여줌으로써 완전히 이쪽 사이사이까지 또 치아가 이 레진에 달라붙을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모양이 나오고, 또 이 모양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이 레진도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딱딱한 이 고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40분 동안 넣었다가 식혀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벤치 쿨링이라고 그냥 상온에다가 그냥 이런 공기에다가 냅둬 줌으로써 이게 약간 식혀주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 넣어서 이걸 이제 딱딱한 상태로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은 이 레진이 딱딱해지는 과정이 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분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분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 모양이 원래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석고로 완전히 그냥 감싸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석고를 이제 망치로 약간 부숴가지고 이 모형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지저분하고 막 여기 레진도 과잉되고 석고도 막 여기 끝쪽 부분에 막 달라붙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거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싹 제거를 해주고, 또 이쪽 면도 아무래도 저희 이 잇몸도 그 되게 매끈매끈하잖아요. 막 날카롭고 막 그런 부분이 없듯이. 그래서 이쪽 보이는 면이랑 이쪽 안쪽 면까지 깔끔하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돼요. 팁, 뭐, 조금 더 심미적으로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안쪽에
저희 여기 이 천장에 있는 주름 부위 같은 것도 형성을 해주고, 또 이 레진에 약간 잇몸 사이, 잇몸 안에 그냥 한 가지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실핏줄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미성을 위해서 레진이나 뭐 좀 위에 주름까지도 형성을 심미적으로 해주는 그런 단계도 거쳤어요. 그러고 이쪽 매끈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과정이 연마라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이쪽을 한 결 방향으로 계속 밀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손으로 대고 문댔을 때 굉장히 반질반질하고 또 모난 거 없이 매끄럽게 진행을 해주기 위해서 연마라는 과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퍼미스나 아니면 루즈 약간 이런 것도 썼는데, 그런 것도 이제 퍼미스 같은 거는 이쪽을 조금 더 활택하게 해주는 거. 왜냐면 이걸 아무리 밀었어도 깔끔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이걸 천으로 이제 밀어주게 되면 훨씬 더 깨끗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의 퍼미스도 진행을 했고, 루즈라고 해서 이거 광택을 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루즈도 살짝 발라줌으로써 이거를 상대방이 이걸 낀 거를 봤을 때 이게 진짜 치아인지 아니면 가짜 치아인지 약간 그런 신미성도 고려해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쪽 사이사이에 석고가 좀 많이 끼게 돼가지고 처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초음파 세척기라고 해서 비눗물로 이제 전자레인지 그 시스템 같이 막 비눗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런 사이사이까지 빼줄 수 있는 그런 기구에 넣어가지고 한번 세척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열 처리를 한번 해줬어요. 왜냐면 비눗물이 남아있으면 또 이게 마지막에 광택제를 뿌리게 되는데 그 광택제가 안 입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 처리를 또 한번 해줘서 이제 완전히 깔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줬고, 그리고 마지막 과정인 광택제를 여기 보이는 잇몸 쪽에만 이렇게 발라주게 됐어요. 왜냐면 치아에 발라주게 되면은 보이는 치아가 이제 너무 반짝반짝하게 되고, 또 치아에 바르게 되면은 써야 되는 치아인데 거기에 광택제가 묻어있으면 나중에 혹시나 음식물을 씹거나 그런 상황에서 또 광택제가 녹아버리게 되면은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돼서 치아에는 빼고 이러한 잇몸 쪽에만 발라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학기 과정을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이거 제작 과정이랑 뭐 인터뷰의 소감, 뭐 아들이 만든 이 치아 이거에 대한 소감 말씀해 주시면 그거 듣고 오늘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한 학기 동안 아들이 공부한 거를 들으니까 매우 반갑고요. 아들이 공부시킨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한테 들은 거를 가지고 제가 이해한 것을 한번 그 순서대로 잠깐만 나열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그 사람에 맞게 치아를 본을 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없기 때문에 잇몸에 맞는 본을 뜨고, 본을 뜬 후에 석고를 부어서 모형을 제작한 다음에 왁스를 녹여서 붙여서 개인에 맞게 그런 모형을 제작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작된 것이 잇몸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제 치아를 심기 위해서 그 왁스를 부었던 곳에 치아가 맞물리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고정해 준 후에 치아 심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치아를 심기 위해서 왁스를 녹여서 다시 준비 작업을 하고
치아의 배열을 좀 하는데, 뭐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하는 건데, 뭐 전문 용어를 써서 잘은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왁스는 치아 역할을 미비함으로 단단한 레진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왁스가 뭐 열에도 약하고 아무래도 고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진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서, 그 레진으로 만든 거를 후에 이제 이물질을 분리하고 뭐 매끄럽게 해서 그 사람에 맞게 이제 전체 틀니를 만드는 걸로, 뭐 좀 쉬운 말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처음에 가서 틀니를 만들 때는 치아에 이제 그 본 뜨는 거지, 뭐 입이 작기 때문에 뭐 그것도 힘들어 했는데, 치과에서도 몇 번 그거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잇몸의 형태 좀 더 정밀하게, 뭐 혀의 위치, 눌리는 각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함으로써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여러 차례 거쳐서 최대한 깔끔하게, 덜 불편하게 만들어준다는 노력을 한다는 걸 배웠고, 아들의 설명을 통해서 좀 더 그걸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인터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부모님이랑 인터뷰 마치고 마지막 소감으로 이 인터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이치를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됐는데, 이 과정이 교수님이 말하기로는 1년 과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이었지만, 한 학기로 끊어서 하게 되었던 거는, 저희들 등록금을 내고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더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한 번이라도 더 만들어 보는 게 저희의 경험이 좀 더 쌓이고, 또한 저희들이 만드는 그 과정을 한 번씩이라도 더 해봄으로써 손으로 익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설명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쓰는 단어들이나 뭐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전문적인 용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부모님한테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들을 한 번씩 말하면서 돌아보게 되니까 한 학기를 한 번씩 싹 훑고 마무리 짓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 찰 수 있었고, 또한 부모님은 솔직히 제가 이 종이치를 만들고 어떤 수업을 하고 그런지를 잘 모르고 계셨는데, 이번 영상을 또 찍어보고 또 인터뷰를 하게 되고, 또 유튜브를 또 올리면서, 카페를 올리면서 제가 어떤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부모님이나 뭐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알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이번 한 학기를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거를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치과 기공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역량이나 분야 쪽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 또 부모님한테 제가 배웠던 거를 설명드리고, 또 아들이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하는 그런 과정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색함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영상이나 인터뷰, 뭐 과정, 그런 것들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그 총이치 발표, 뭐 인터뷰 이런 게 될 것 같은데요. 한 학기 동안 어,
너무 많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주게 해주신 신종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총이치 부모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